안녕하세요. 정진 주식TV 반포 번거래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너무나도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딥하게 한 종목을 제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삼성전자가 결국엔 우리나라 증시와 수출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관련해서 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드리기 전에 일단 시장을부터 좀 보고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바로 이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나스닥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월봉 차트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게 되면 어떻나요? 이 08년도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이 08년도가 여기 딱 십자 구간이건데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여긴 미국이에요, 미국.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08년도 이후부터 어떻게 됐을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나요? 08년도 이후에 회복을 하고 나서 이 박스권 지금 몇 년째인가요? 지금 거의 뭐 09년도 이후에 10년도부터 거의 뭐 12년간에서 13년간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동성으로 통해서 21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지만 결국 다 반납하고 오늘 이 박스권 상단부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면 미국 증시처럼 우상향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큰 조정을 없었던 미국 증시와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봤을 때 더 내려온들 한들 최대 저는 마지노선이 20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뭐 10%가 빠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일단은 여기 박스권 자체를 앞으로 이탈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이 저는 대부분 나온 상태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안 나온 부분은 뭐냐?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이 신용. 물론 6월 달에 21조를 찍고 지금 뭐 19조 초반, 그리고 뭐 오늘 이후부터 뭐 18조 후반으로 좀 내려오겠지만 아직까지 이 신용 잔고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제가 봤을 때 최소 16조에서 17조 정도는 1, 2주 정도는 꺾이게 되면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단기 저점을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 지가 14년이 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되고 너무나 과도하게 민감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 포트를 정리를 해서 새로운 포트를 가져간도 사실상 지금 올해 구간까지는 시장이 뭐 좋을 확률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서 미국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23년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했었던 이 파월 의장이 23년도에 금리 인하 없고 23년도 1분기까지 금리를 올려서 최대 뭐 4.6%까지 기준금리를 맞춰놓겠다. 그러니까 예상치 범위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게 시장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 경기가 이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지난주 금요일에 뭔 일이 있었죠? 영국에서 국채도 매각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다시 이 자산 시장이 좀 좋지 못할 걸 대비해서 영국이 좀 유가동성을 푼다든지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행동을 하는 이 자체만으로 진짜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라는 우려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가능성들이 지금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IMF처럼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외부 조건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좀 괴롭히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주를 다 매도를 쳐야 되나, 이런 거는 한번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얘기를 잠깐 했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삼성전자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근한 가격대가 저는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7만원부터 96,000원, 요게 구간, 이 박스권 상단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20년도, 21년도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많고, 사실상 여기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데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 들어서 그 LNG 조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많이 지금 반등을 일봉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추가 이탈은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분을 좀 보여주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정확히 이 08년도, 07년도 여기 상승기 이후부터 하락을 계속 연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일단 하나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최근 들어서 다시 뭐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3위를 증진하면서 엄청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07, 08년도 죽고 나서 이 차정 시기에 한번 오르고 그리고 거의 6년, 7년간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영업이익이 부진이었을 때 하락 조정을 거쳤다가 최근 들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나만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화장품 다 바르시죠? 아모레퍼시픽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거 보시면은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기에 돌입하면서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던 시기, 이때 주도 섹터로 화장품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 상승분을 다 반납했죠. 원래 주가 수준을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수출하잖아요. 수출 국가죠. 그러면 이 수출 물품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잘 될 때 그 섹터는 그 섹터가 주도가 되면서 이게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팔리고 업황이 부진을 하면 주가가 다운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놀아요, 주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좋다 할 때 이럴 때 사버리면 고점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다고 할 때 사면은 고점이에요,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업종 사이클 순환상 이렇게 좋아졌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저점을 찍고 업종과 실적과 경제가 좋아질 때 다시 올라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국면일까요? 여기 국면에 이익을 가장 많이 내고 지금 사실 지금 주가 수준으로 이게 주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주가라고 했을 때 이때 좋은 뉴스가 가장 많이 나왔죠. 이익 최대치를 뽑아냈잖아요. 하지만 업황에 둔화,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도 줄어들고 있죠. 이슈를 하나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10월 경기장은 부정적, 반도체 3대 수출 업종 부진, 이런 뉴스 보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역성장 위기,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경고 등 국내 반도체 3분기 실적 추이 하면서 좀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국면이 어떤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정확히 이 업황 사이클상 이렇게 내려오는 단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삼성전자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1인 중 한 명인데 지금 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럼 매도를 쳐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추가 매수 여러분들이 여러 물량을 이제 본업에 좀 집중하시다가 돈을 만드시고 업황석 사이클이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부터 모아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배당금 받으려고 삼성전자를 매달 사셨던 분들 지금 이제 사시지 마시고 적금은 언제 되냐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사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경제가 침체로 갈지 둔화인지 확장 국면이 유지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 확장 국면이 확실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때 반도체 사이클이 반등이 나오겠죠. 반대로 침체로 간다 하면은 그때 사지 마시고 좀 더 확인한 이후에 침체가 꺾이기 위한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적금식으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고점 찍고 내려오다가 경제가 확장 국면에서 수출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수요 진작, IT 수요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삼성 주가도 이렇게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랑 비슷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그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이럴 때는 또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다 하면은 그때는 또 매도를 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여러분들 미국 증시처럼 제가 미국 증시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증시처럼 우상향을 그릴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하시면 안 되냐면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처럼 우상향을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저성장. 여러분들 이 선진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지만 지금 이제 저성장 국면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10% 20%대 성장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 고령화잖아요. 고령화 저출산.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나중에 몇백 년 뒤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요. 그럼 증시가 계속 우상향을 그리면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상향을 만들려면 인구수가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러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저는 장기 박스권 장세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한계점이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모아간다고 해서 이게 뭐 장기 우상에서 10만원, 11만원, 15만원 가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 움직임권에서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요런 데 사서 위에 고가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업종 사이클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이 삼성전자를 물타기 하지 마시고, 또 지금 당장 팔지 않아도, 물론 이게 96,000원까지 다시 올라가 좀 가능성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여기서 저점을 잡는다면 8만원까지는 회복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투마에 동참한다고 한들, 여러분 이거 주식 팔고 뭐 하실 거예요? 적금 드실 거예요? 적금을 들고 다시 주식을 앞으로 하실 분들은 지금 보유 물량을 굳이 던지면서까지 투매에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단가도 내려가고 시장 충격이 더 과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반도체 겨울이 오는 것도 맞고, 삼성,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이 좋지 못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SK 삼성은 마찬가지로 증시가 하단을 잡고 나면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고,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화장품은 누구나 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요. 제 친구도 화장품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반도체 여러분들 사업 쉽게 못합니다. 핵심이고, 중국도 그런 반도체를 굴기를 통해서 진출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확실히 막고 있잖아요. 그 뜻은 뭐겠습니까? 반도체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산업이지만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이런 업종 사이클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증시 브리핑과 좀 더 자세한 이 시장 방향성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무료 채용방 그리고 고객관리 지원팀에서 연락을 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